자, 이곳은 우리 수목원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 키 작은 나무 언덕입니다. 키 작은 나무, 관목이로 되어 있는 언덕인데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관목들을 수집해서 전시한 곳입니다. 여기에 가면요,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특징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식물들을 다 전시해 놓았기 때문에 봄에 가도 좋고, 여름에 가도 좋고, 가을에 가도 좋고, 겨울에 가도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전에 제가 근무하기 전에 수목원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왔던 곳입니다. 그만큼 수종이 풍부하고요. 또 우리에게 친숙한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서 여기에서만 놀다가도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재미있는 곳입니다. 이야, 저쪽에 햇빛이 쫙 내리쬐니까 멋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운치가 또 있네요. 오늘 같은 경우도 평일이고 평일이지만 관람객이 많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수목원을 거닐다 보면 저렇게 새가 나무를 쪼는 소리들이 참 잘 들려요. 물론 이제 새 소리도 나지만 이렇게 새가 좀 딱딱딱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데요.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새들이 이제 다 내는 소리지만, 개 중에는 잘 찾아보면 뭐 까막 딱따구리라든가 청딱따구리라든가 이런 큰호색 딱따구리, 이런 것들이 나무를 쪼아서 벌레를 잡아먹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내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네, 나무를 좀 보이세요? 위로 올라왔다. 그냥 아주 머리를 그냥 세게 내다 박죠. 보이세요? 네. 저는 벌레가 있다는 걸 얘가 알고요. 벌레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면은 고기를 집중적으로 저렇게 구멍을 뚫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유충을 잡아먹는데, 근데 저런 풍경을 웬만한 숲에서도 사실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수목원에서는 특히 이제 이맘때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눈발이 날리나? 병아리 꽃나무 한번 열매를 보고 가시죠. 요게 병아리 꽃나무 열매예요. 이렇게 까만 거. 보통 4개에서 한 6개, 많게는 한 7개까지도 달리는데 보통 이렇게 4개씩 달립니다. 요거는 이제 하얀 꽃이 예쁘게 피는데, 장미과의 나무인데도 요거는 꽃잎이 4개씩 달려요. 근데 이제 꽃잎이 4개씩 달리고 하얀 꽃인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이름 지은 사람이 병아리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병아리에다 비유해서 병아리 꽃나무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찍어도 이 병아리랑은 안 닮았는데 이런 나무예요. 근데 너무 이름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 식물의 이름이 그 식물의 특징을 많이 나타내 주지만, 그런데 병아리 꽃나무를 자꾸 찍고 또 찍다 보면 어느 순간에 꽃이 활짝 벌어진 거 말고 꽃이 조금은 덜 벌어진 거, 요렇게 약간 오므린 요 상태가 굉장히 병아리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명명자가 요거를 보고 혹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봄에에서 여름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이렇게 꽃이 많이 피는데요. 서해안 쪽에 가면 바닷가 근처에 의외로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눈이 하나 둘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새들에게는 정말 춥고 배고픈 시기가 되겠죠. 그러면 빨간 열매가 아니라 이렇게 까만 열매도 따먹으러 올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산수유 같은 경우도요, 잘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새들이 다 안 따먹고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열매가. 그래서 아니 왜 저렇게 많이 있는데 저거는 왜 못 따먹지? 왜 안 따먹고 저렇게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보면 말이죠, 가지에 달려있는 열매를 안 따먹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열매를 주워 먹는 거예요. 즉박구리 같은 것들이. 그래서
아니 저렇게 가지에 달려있는 거는 왜 안 먹고 왜 땅에 떨어진 흙이 묻은 더러운 걸 주워서 먹지? 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작은 새면 모르겠는데 조금 덩치가 큰 새들은요, 편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자기 몸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지에 달린 열매여야 따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벌새가 아닌 이상 공중에 정지해서 열매를 이렇게 따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에 앉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도 보면은 관목이어서 굉장히 가지가 낭창낭창하고 뭐가 앉았다 하면 말이죠, 다 휘어질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은 절대 체구가 큰 새들은 앉아서 따먹을 수 없습니다. 먹는다 해도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말 체구가 작은 새들은 가지에 앉아서 자기 그리고 체중이 흔들거려도 중심을 잡으면서 따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이런 나무의 열매를 먹는 새들은 제한적이다. 아주 작은 새로 한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겨울이 오는구나. 눈이다. 눈이다, 눈이다. 으치. 노아시 감나무. 네. 저쪽에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보면 방울토마토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조그마한 감들이 그냥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전에는 요거를 난쟁이감이라도 불렀던 것 같은데 노아시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시 감나무 이러기도 하고. 네. 맛은 별로 없고요. 근데 새들은 아마 먹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원래 여기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관상용으로, 조경용으로 이렇게 들어와 심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원래 살고 있던 새들은 처음에 열매를 봤을 때 굉장히 낯설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먹습니다. 두고두고 관찰을 하고 있다가 뭐 이렇게 떨어졌다. 그럴 때에는 한 번쯤 가서 누군가가 먹어봅니다. 먹어봐서 괜찮다 그러면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른 새들도 그걸 보고 배워서 같이 따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식물이 딱 심어졌을 때는 새들이 경계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먹지를 않는다는 거. 아, 또 다른 새가 왔다. 아, 저 좀 다른 새가 왔어요. 아, 저거는 저 쥐파꾸리 먹는 거예요. 미국 낙상홍. 지금 마침 저거 하려고 그랬는데, 예. 예. 찍바꾸리 소리거든요. 저렇게 찍찍 하는 소리. 그리고 싸울 때는 아주 그냥 고약한 소리를 냅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리나 날라왔어요. 저 주변에도 또 있고요. 예. 이렇게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아주 기가 막히게 와서 새들이 먹이 활동을 합니다. 저 미국 낙상홍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낙상홍보다 열매가 좀 커요. 근데 언뜻 봐서는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데 둘이 딱 갖다 놓고 비교해 보면 한 1.5배 이상 큽니다. 그래서 많이 본 사람들은 딱 크기만 보고도 저거 미국 낙상홍이겠는데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죠. 그래서 저것들도 새들이 아주 좋아하고요. 예, 종류가 저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도 봄에 다르게 피거든요. 그래서 낙상홍은 분홍색이라든가 연분홍색, 보라색, 짙은 보라색, 좀 다양한 색깔로 피는데 미국 낙상홍은 흰색으로만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을 봐도 딱 금방 알 수 있죠. 예. 새들을 이렇게 관찰하는 것도 나무와 함께 보면 또 재미있는 것입니다. 봄 되고 여름 되고 하면 굳이 꼭 열매가 아니더라도 뭐 매실나무 같은 경우에는 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동백꽃이 피면 또 꿀도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꽃가루나 이런 쪽에 그걸 직접적으로 흡입하지는 않지만 꽃 자체를 먹이로 또 삼기도 하더라고요. 큰 새들은. 그래서 식물 자체가 그 봄이 되고 하면은 좀 더 먹을 것들이 풍부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지금은 이제 열매를 먹는 시기고요. 네. 뭐 당단풍은 우리 수목원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있는 나무예요. 이렇게 프로펠러 모양의 날개가 달렸죠. 네. 단풍나무과 나무들은 다 이렇게 날개 모양의 열매가 달려요. 그래서 이거를 날개 시자를 써서 시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과가 이제 프로펠러처럼 바람이 불면은 슈르르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데 이제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펠러를 만들 때에 이 단풍나무과 나무의 열매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은 단풍나무과에 고로쇠나무라든가 단풍나무, 당단풍나무, 산겨름나무 이런 나무들이 우리 수목원에 있는데 그런 나무들은 전부 다 그 다음에 복자기라는 나무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날개 모양의 열매가 두 개가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열매가 달립니다. 요 탱자나무거든요. 아, 저쪽에 탱자 하나 남았는데 바닥에 이렇게 바닥에는 썩어가는 탱자가 있고요. 탱자 냄새하고요 약간 썩어가는 냄새가 같이 납니다. 탱자나무는 뭐 잘 아실 거예요. 가시로 아주 유명한 나무죠. 근데 혹시 탱자나무 천연기념물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강화도에 가면요 탱자나무 천연기념물이 2그루나 있습니다. 그게 천연기념물이 된 이유는 옛날에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탱자나무 울타리가 방어막 역할을 해줬다고 해서 그런 역사적 의미로다가 그 지정을 한 것인데 우리 수목원에는 비교적 큰 이렇게 탱자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목원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겨울이 춥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탱자나무가 살기에는 참 좋지가 않죠. 그래서 겨울에는 이렇게 방한복을 입혀줍니다. 각 나무마다 지푸라기로 막 둘러싸줬죠. 그래서 이렇게 겨울을 날 수 있게 해줘야 탱자나무가 무사히 겨울을 나서 그 다음에 꽃이 피죠. 탱자나무는요 왜 꽃을 보기 어렵냐면 다른 꽃들이 엄청나게 예쁘게 만발하는 그런 시기에 꽃을 피다 보니까 탱자나무가 잘 관심을 덜 받는다 그럴까? 예, 그래요. 그래서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꽃이 피어도 조금 오래 가지는 못하고 이제 모양이 좀 쉽게 일그러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피었다 하면은 하얀 꽃이 이렇게 피는데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그냥 이렇게 가시만 있는 가지에서 갑자기 그냥 꽃봉오리가 꼬마 전구처럼 볼록 솟아오릅니다. 그럼 거기에서 꽃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피면 또 나름 또 신기하고 재밌기도 하고 향기도 또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탱자나무를 울타리나무로 많이 심었어요. 특히 전라도 지방 같은 데 가면 다 그렇게 탱자나무를 이제 울타리용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강화도 쪽에 거기도 참 굉장히 북쪽이라서 탱자나무가 살기에는 좀 추운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쪽은 바닷가 지역이기 때문에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해양성 기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수목원의 내륙과 다르게 여름에는 좀 서늘한 편이고 겨울에는 비교적 따뜻한 편이에요. 그래서 식물들이 남쪽에만 좀 사는 식물들도 바닷가 해안가를 따라서는 그렇게 높은 위도에까지 올라와 자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새들이 저를 사람으로 인식을 잘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해를 주지 않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심코 찾아옵니다, 옆으로. 그러면 정말로 새하고 가까이 즐길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시공간에 딱 놓여서 있으면 그때 느껴지는 게 이제 물화일체. 수목원에 오셔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있어도요, 힐링은 저절로 됩니다.